폭염 대비가 제대로 안 돼 부실 운영 논란까지 불거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결국 주요 참가국들이 잇따라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4,500여 명이 참가한 잼버리 종주국 영국에 이어 미국과 싱가포르까지 줄줄이 대회장을 떠났는데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대회 중단을 권고했지만 한도수 총리는 원래 계획대로 오는 12일까지 대회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형 버스 수십 대가 줄줄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을 빠져나갑니다.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폭염과 불편을 피해 조기 퇴소를 결정하고 철수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영국 대원들의 야영장에선 짐을 싸는 손길로 분주했습니다. 버스 짐칸에 배낭과 짐을 싣고 떠날 채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새만금 대회장에서 퇴소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 4,400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의 한 호텔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1,200여 명가량의 대원을 평택의 미군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시키기로 했고 싱가포르도 대원 70여 명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문화를 홍보하던 텐트 앞입니다. 오전까지는 홍보가 진행됐지만 오후 들어서는 가림막을 치고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영국 문화 텐트도 국기를 내리며 활동을 종료했고 싱가포르 텐트도 내부가 텅 비어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됐습니다. 모든 미국 유닛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5일 동안 거기서 지내게 되니까 대화도 못 해보게 섭섭해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지금까지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 입영한 스카우트는 모두 153개국 4만 2천여 명. 그 가운데 15%가량의 인원 6천여 명이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오늘 오전엔 세계 스카우트 연맹도 잼버리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각국 대표단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고 12일까지 대회를 완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운영을 우리 정부가 직접 하기로 하고 냉방과 편의시설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으로 시달리는 영내에서의 활동 대신 외부 활동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황 보고를 받고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뒤늦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될지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대회 첫날부터 난항을 거듭해온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결국 닷새 만에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참가자 4만 3천여 명의 의료 병상은 단 50개였는데요. 부족한 의료 인프라는 물론이고 비위생적인 시설 관리에서도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대의 드론이 새만금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전 세계 청소년의 문화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막을 올린 날. 하지만 극심한 무더위와 열기에 청소년 대원 수십 명이 119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지역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장시간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첫날에만 108명의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고 인파가 모여있는 특성상 코로나19 환자도 속출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 곳곳에 생긴 웅덩이에 벌레들이 모이면서 벌레에 물리거나 피부염이 생겨 병원을 찾는 참가자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의료 인프라는 부족했습니다. 4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인데도 준비된 병상은 50개, 의료 인력은 176명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실 물과 얼음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We got the ice, yeah, and we were provided with tap water. 간이시설물로 만들어진 샤워장은 천으로만 살짝 가려져 있고 화장실 곳곳이 막히고 더럽다는 참가자들의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샤워실은 배수가 빨리빨리 안 되는 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결국 조기 종료 위기까지 닥쳤다가 대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자 정부는 오늘 냉방버스와 그늘막을 더 늘리고 의료 인력도 추가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샤워 시설과 편의 시설의 청결을 관리할 서비스 인력도 700명 이상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세계적인 대회가 어쩌다 이 지경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나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대회 주최 측이 폭염과 안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이미 1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만만해했던 주무부처와 지자체는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고 스카우트 대원들이 떠나기 시작한 뒤에야 추가 대책을 내놓은 셈이 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 1년 전부터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선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현장 상황을 모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샤워장, 화장실, 기타 급수대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2달 뒤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 김 장관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답합니다. 폭염이나 확보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여가부가 매주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조직위 일각에선 여전히 더위와 침수에 대비할 예산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고 시급한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회 직전 현장 점검에서도 정부는 가장 안전한 잼버리 대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번 잼버리 행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온열 질환자들이 속출하는 등 예상했던 문제들이 현실화됐지만 집행부는 처음엔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해풍도 불고 해서 상당히 피할 수가 있거든요, 폭염을. 그래도 온열 질환자가 어느 정도는 발생이 불가피할 거다. 지난 2017년 유치가 확정돼 1,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세계 잼버리 대회. 사전에 대응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면서 결국 반쪽짜리 행사에 그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취재진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마스크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그제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에서 차량으로 인도를 질주해 사람들을 치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총 14명을 다치게 한 22살 최모 씨입니다. 범행 이틀 만에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그 말씀만 해주세요. 20여 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경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법원은 최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최 씨가 사전에 범행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범행 5일 전 최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시카를 들고 사진을 찍어 게시했다는 겁니다. 이 작성자의 이전 글을 보면 자신이 배달 알바를 했다는 것과 서현역을 자주 오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도 이 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대인기피 증세로 치료를 받기 이전 학업 성적이 우수했다는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5년 컴퓨터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 대회를 검색해보니 최 씨로 추정되는 학생의 수상 실적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 시기부터 대인기피증이 심해져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으며 3년 전엔 조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들이 최근 이어지면서 이런 범행을 흉내 내려는 듯한 살인 예고들이 온라인상에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체포된 살인 예고 작성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다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흉기 사진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신림역에서 경찰관들을 살해할 거라고 협박합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글도 올라왔습니다. 살인 예고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 양산 평산책방과 천안 두정동, 용인 에버랜드 등 전국 곳곳이 범행 장소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 예고글은 최소 40건이 넘습니다. 경찰은 오늘 12시 기준 작성자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붙잡힌 이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본인은 정말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 그리고 또 우리 이 불필요한 이 경찰력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경찰은 엄벌 방침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반드시 열어두고 수사는 진행해야 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확실한 검거, 이 두 가지가 일관성 있게. 한편 어제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했다 검거된 남성은 앞서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체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